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험 덕후 보탁입니다. 오늘 변액보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 시간 기억하시죠? 네, 변액보험을 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판매를 위해서가 아니라 변액보험을 갖고 계신 고객분들 중에 고충이 있다면 이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림으로써 고객한테 점수를 따고 이를 통해서 컨설팅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변액보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요. 변액보험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쳐서 현재 이렇게 되기까지 어떠한 좀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IMF 기억하시죠? 대한민국은 IMF를 기점으로요. 예, 이자로 생활하는 시대를 종결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기죠. 부자라면은 금융자산으로 10억 정도 갖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요. 과거에는 10억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로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가능합니까? 네, 불가능하죠. 그만큼 금리가 낮아졌고 물가는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융시장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돈의 가치도 굉장히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억하시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예, 리먼 사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자, 이 당시에는요. 미국에서 마이너스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채권이라면 내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돈을 빌려줘 놓고 나중에 내 돈을 떼이고 받는 거죠. 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 감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이렇게 블랙스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대한민국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진 시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03년도, 04년도 기억하십니까? 네, 이쯤으로 해서 우리나라는요, 저금리 시대에 돌입이 됐습니다. 예, 금리라는 것을 일단 볼게요. 금리라는 게 어떤 건가요? 예, 금융시장을 이해하는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죠. 뭐 최근에도 한은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하, 인상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금리는 시장 경제의 나침판, 운전사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돈의 흐름을 좌지우지한다는 얘기죠. 금리가 지금 5%, 10% 또는 20% 준다라면 우리가 투자를 할까요? 네.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금리가 높다라는 것은 위험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시장으로 돈을 많이 이전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매우 낮아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더 나은 수익을 보기 위해서 리스크라는 것을 감수하면서 투자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온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IMF 서브프라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데 금리가 낮아지면서 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갑니까? 투자 시장으로 들어가는데 예,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이후에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결국 관리라는 것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예. 자, 어떻게 보면 변액보험이 진입된 것은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당연히 진입된 변액보험이 이러한 시장에서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자, 대한민국 주식장을 잠깐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요렇게, 여기가 이렇게 시작해서요. 좀 더 내려갔다가 이렇게 해서 네, 이 뒤에는 뭐 박스피에 갇혔었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가 중요한데 대한민국은 1980년도 1월 4일 날 100포인트로 코스피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89년 3월에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넘어섰는데 중요한 건 500과 1000 박스권에 오랫동안 갇혀 있다가 저금리 시대가 돌입이 되면서 수급이 개선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2000포인트를 뛰어넘는 기염을 토합니다. 자, 이 당시에 어떤 기사들이 많이 눈에 들어왔냐면요. 자, 기억하실 겁니다. 일단 금융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예, 그러면서 600조 예적금 대이동 시작됐다.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뭐 글로벌 금융시장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한국 기업의 펀드멘탈이 좋았었고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굉장히 완화됐었고요. 더욱이 뭐 미국이 이제 다우존스를 굉장히 높이 그 퀀텀 점프 시켰던 401k 퇴직연금 제도가
대한민국에 도입이 되면서 그것이 수급을 굉장히 개선시킬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다 쌓여서 어마어마하게 수급이 개선이 되면서 주시장을 2,000포인트로 퀀텀 점프 시켰습니다. 과거 그 오랫동안 이 1000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코스피가 이 정도로 성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어마어마한 시장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주시장에 굉장히 호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변액보험이 언제 도입이 됐느냐? 예, 대한민국은 01년도에 종신이 들어오고요. 02년도에 변액보험의 적립 상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3년도, 4년도에 미친 듯이 팔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일단 첫째, 은행에 적금이 만기돼서 가면 은행원들이 뭘 권했나요? 네, 적립식 펀드 권했죠. 그러면서 주식으로 저축하세요. 매월 따박따박 주식으로 저축하세요. 그러면서 1억 만들기, 3억 만들기 같은 슬로건을 만들어서 목표를 굉장히 부여했고요. 여기에 시장이 미친 듯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도 펀드를 하고 변액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때 시장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불완전한 판매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변액보험에 대한 이해도 없는 그러한 고객분들, 더욱이 변액보험에 대한 이해도 없는 그러한 컨설턴트 분들이 변액보험을 판매를 했고 펀드도 판매했습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07년도에 말에 서프라임 모기스테가 왔고요. 세계의 금융시장이 박살 나버리죠. 그리고 3년 8개월 만에 다시 회복을 한 뒤에 뭐가 나타났냐? 예, 바로 2012년도 4월 4일 날 2012-25 어떤 거요? 비교 공감이라는 레포트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컨슈머 리포트거든요. 이 컨슈머 리포트가 뭘 갖고 나왔냐면 변액보험을 갖고 나와서 이 변액보험을 다 분석했더니 물가를 넘어서는 변액보험 5개, 6개밖에 없더라면서 직격탄을 날려버린 거죠. 그러면서 생명보험협회랑 엄청 싸웁니다. 자, 누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진흙탕 싸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변액보험이 미운 오리 새끼가 돼버린 거죠. 좀 과격한 표현을 쓰면 쓰레기 상품이 돼버린 겁니다. 사업비만 많이 뜨는 상품, 관리도 할 수 없는 상품, 그리고 뭐 평생 원금을 회복할 수 없는 상품, 이런 상품들로 전략을 했습니다. 고객분들이 엄청나게 이때 해지를 했죠. 저도 문의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어떤가요? 이것이 변액보험이 대한민국 시장에 진입한 그 당시의 모습을 제가 조금 적나라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소비자분들도 컨설턴트 분들도 모두 이 시장에 미친 듯한 호재에 힘을 입어서 가입하고 세일즈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자잘못을 떠나서 이런 시장의 어떤 그 흐름, 금융시장의 어떤 그 확대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의 어떤 자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예, 결국은 변액보험이 여러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예, 원금 대비 수익률이 공개가 됐고요. 여기에다가 사업비들이 낱낱이 가입설계서상에 표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심의 차이라는 그런 상품들도 만들어졌고요. 굉장히 이슈가 됐었었죠. 그리고 결국은 가장 큰 핵심은 고객분들이 변액보험에 대해서 많은 배신감을 느꼈고 변액보험을 많이 해지했고 그 뒤로 변액보험 판매가 급감이 됐고 변액보험 미운 오리기 새끼가 되고 또는 쓰레기 상품이 돼버리고 굉장히 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이게 대한민국 변액보험 시장의 어떤 역사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변액보험이 도입되고 퀀텀 청구를 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또 박스패 갇히는 이러한 정말 변화무쌍한 시장을 겪은 게 변액보험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이 상품이 없었기 때문에 변액보험을 갖고 지금 주인공으로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변액보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객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거랑 같습니다. 변액보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러한 소비자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드린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변액보험 실제 제가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코스피 기준가,
코스피 가격을 종가를 기준가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판매한 18개 생명보험사의 주력 변액보험 상품을 갖고 제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수익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 공개를 해드릴 텐데 실제 사업비를 다 떼고 주시장에 굴려봤는데 생각보다 수익률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과연 변액보험이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 결국 펀드의 문제고 관리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변액보험 상품 자체가 나쁜 거라기보다는 이 변액보험 상품의 어떤 가입 형태 그리고 관리 형태가 잘못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물론 제가 변액보험을 가입하라라고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이 변액보험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든 아니면 변액보험을 좋은 상품으로 판매를 하든 변액보험에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변액보험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변액보험 시험 볼 때 많이 공부하셨을 텐데 그런 내용과는 전혀 다른 제가 실제 변액보험을 갖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실제 세일즈 할 때 써먹었던 그러한 상품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좀 적나라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쉽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변액보험 3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보험 덕후 보타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분이야?